혼자서 등하교를 해도 된다고? 어떻게 이런...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매일이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넌 아직 겉만 보고 있어. 어느 주말 오빠의 한마디가 제 세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캠브리지 레니지 앤 라틴 스쿨에서 온 제니퍼 모건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오빠 덕분에 부모님께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단기 교환학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오빠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셨다는 게 좀 웃겼죠.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하루에 한 번은 꼭 티격태격하는 남매였거든요. 첫 등교하는 날, 물론 등교 접수 절차 때문에 한 번 가본 적은 있지만 너도 혼자 가면 돼. 여기는 정말 안전하니까. 아침부터 무심한 오빠의 말에 저는 심술이 났어요. 분명 자기 동생 걱정은 일도 없어서 하는 소리겠죠. 미국에 있을 때도 너무 오버하지 마가 오빠의 단골 멘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 와보니 오빠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아침 등교 시간, 수많은 학생들이 혼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내가 납치라도 되면 책임질 거야? 너 납치하면 오히려 납치범이 널 도로 데려다 줄걸? 이렇게 말다툼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해오름 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문 앞에서 새로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교무실에서 뵀던 교감 선생님과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라는 인사가 오고 갔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이런 게 한국의 교육 문화구나 생각하면서도 문득 궁금했어요. 과연 매일 티격태격하는 우리 오빠가 대학교 교수님한테도 아침마다 인사를 잘하고 다닐까? 상상하니까 웃음이 났죠. 첫 교실에 들어섰을 때도 신기한 게 많았어요. 우리 학교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였는데 특히 수업 방식이 달랐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에 한국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걸 보고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워드 프로세서 사용법이나 배우는데 여기서는 이미 코딩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민지에게 물어보니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거 많이 해봤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우리는 기본 템플릿만 쓰는데 한국 친구들은 직접 디자인하고 애니메이션까지 넣더라고요. 수업할 때도 다들 자연스럽게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했어요. 영어 수업에서는 원어민 선생님과 화상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과제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했죠. 우리 학교가 좀 뒤처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더니 민지가 이제 시작이야. 곧 AI도 수업에 활용한대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는 수업 방식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가 받은 가장 더 큰 충격은 점심시간에 찾아왔답니다. 서울 해오름고등학교 급식실 앞에 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인 저의 눈앞에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급식은 불고기 정식이네. 옆에서 안내하는 한국 친구 민지의 말이 저는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도시락통을 닮은 스테인리스 식판에는 각각의 칸마다 정성스레 담긴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그란 용기는 국물 음식, 큰 칸은 주메뉴, 작은 칸들은 반찬이야. 여기 김치는 꼭 먹어봐.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우리 학교에서는 피자 한 조각에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한국 학교 급식 사진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좋아요 수가 5만을 넘었고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학교 급식이야? 우리 학교 급식은 과목 밥보다 못한데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급식이 한화로 4,000원, 미화로 3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의 3배는 내야 하는데 그것도 피자 한 조각이랑 탄산음료가 전부였어. 급식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부드러운 불고기, 신선한 나물 반찬들, 맛있는 국물 요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매일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질문하자 영양사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모든 재료는 신선한 것만 사용하고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고려해서 메뉴를 구성하죠. 그날 저녁,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한국의 학교 급식 영상을 올렸어요. 미국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균형 잡힌 한식 위주의 식단과 철저한 영양 관리 시스템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해요. 하지만 맛있는 급식만큼이나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식사 후의 양치질 문화였죠. 처음에는 다들 자기 칫솔과 치약을 들고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니까요. 이런 위생과 청결에 대한 남다른 기준은 학교 생활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께서는 매일 아침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상태를 체크하셨죠. 처음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꼼꼼함이 한국의 문화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급식 시간의 위생 관리는 정말 철저했어요. 배식대 앞에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소독해야 했고, 식사가 끝나면 모든 학생이 양치질을 하러 가는 게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민지를 따라 어색하게 칫솔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는데 이제는 양치질 없이는 수업에 집중도 안 될 것 같아요. 청소 시간도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청소부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는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게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분리수거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서 투덜거렸는데 민지와 반 친구들이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종이, 플라스틱, 캔, 음식물 쓰레기까지 꼼꼼하게 분리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이 깨끗한 이유구나 싶었죠. 학교 시간이 지나도 학교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 학원에 가는 아이들까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지? 궁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심지어 저도 친구들과 함께 저녁까지 나눠서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죠. 제가 놀란 건 경쟁 속에서도 서로 돕는 문화예요.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잘하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영어는 제가 도와주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어요. 한국어를 틀려도 친구들이 놀리는 대신 친절하게 고쳐줬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학교 행사도 인상적이었어요. 체육대회 때는 반대항전이 정말 치열했는데 경기가 끝나면 승패와 관계없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더라고요. 축제 준비할 때는 밤늦게까지 나눠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작은 영화 촬영장 같았어요. 특히 K-pop 댄스 공연을 준비하면서 한국 친구들의 열정을 실감했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지하철을 타고 등교하는 것도, 급식 먹고 양치질하는 것도, 청소하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워졌죠. 오히려 이제는 미국 학교 생활이 더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생부터 환경, 공동체 의식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했던 규칙들도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한국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생각한 어느 주말이었어요. 사실 오빠와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바빠서 마주치기도 힘들었거든요. 오빠는 대학교 공부와 과제로 늦게 들어오고 저도 학교 생활과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집에서는 그저 밥 먹었어? 잉 정도의 대화만 나누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그날 아침 오빠가 갑자기 절 불렀어요. 주말인데 나갈 거지?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 난 여기 3년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가봤는데 우리 동생은 아직 진짜 서울을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가보자. 오빠는 절 성수동의 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오래된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분위기 있는 공간이었죠. 창 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젊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던 오빠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내가 한국 생활하면서 특이한 점 없었어? 많은데? 급식도 그렇고 학교 시설도 그렇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북한이랑 맞닿아 있어서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거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차나 기차로는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없잖아. 무조건 비행기만 타야 하고 불편하게 들리지? 근데 이게 의외로 장점이 될 수도 있어. 오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공항의 까다로운 입국 절차 덕분에 사회 부적응자나 마약 중독자의 유입을 막을 수 있거든. 유럽은 쉥겐 협정으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해. 범죄자들이 도망치기도 쉽고 불법 활동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생각은 못했네. 이런 특성이 한국이 여전히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몰라. 오빠의 말에 저도 생각이 깊어졌어요.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니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다만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들었어요. 이렇게 순수한 한국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 오빠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빠르게 살기 좋게 변하고 있다는 거? 북쪽으로는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 여기 성수동만 봐도 그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낡은 공장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의 문화 공간이 됐잖아. 창밖을 가리키며 오빠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들 다 공장이었어. 지금은 카페도 되고 예술가들의 작업실도 되고. 처음에는 다들 왜 허물지 않고 저러나 했대. 근데 이제는 서울의 명소가 됐잖아. 한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하는 가족들, 버스킹하는 청년들. 주말 오후에 한강공원은 생기가 넘쳤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강변의 풍경이 더욱 아름다워졌죠. 내가 올린 영상들 봤어. 오빠가 문득 말했어요. 급식이나 학교 시설 같은 것들. 물론 그것도 대단한 발전이지. 하지만 더 대단한 건 한국이 문제점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만의 방식으로 말이야.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부정부패도 있고 불평등 문제도 있지. 근데 그런 문제들을 그냥 덮어두지 않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요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특성이 있어서 한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 강변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는 자기가 경험한 한국의 변화들을 하나둘 들려줬죠. 3년 전만 해도 없었던 전기버스가 늘어난 일, 골목골목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모습,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진 공공시설들, 여기 한강공원도 그래. 예전에는 그냥 잔디밭이었는데 사람들이 더 다양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버스킹 존도 생기고 자전거 도로도 정비되고. 해가 저물어 갈 때쯤 우리는 집으로 향했어요.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깔끔한 거리, 맛있는 급식, 첨단 시설들. 그건 결과일 뿐이었죠. 정작 중요한 건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이었던 거예요. 제니퍼,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오빠가 불렀어요. 응? 나도 처음엔 내가 한국에 적응 못할까봐 걱정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동생이 제법이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기특해. 깜짝 놀랄 만큼 진지한 칭찬이었어요. 물론 고지여. 근데 아직도 젓가락질은 영. 하면서 놀리는 걸 잊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오늘 하루 오빠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어쩌면 한국의 진짜 매력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려 노력하는 그 진취적인 정신 아닐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오빠와의 대화 이후 저는 한국의 학교 생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학생회에서 더 나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전교생의 의견을 모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들 중에 실현 가능한 건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어. 민지가 학생회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에어컨 필터 교체 주기를 단축하는 것부터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설치, 급식실 배식대, 동선 개선까지 학생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둘 실현되는 걸 보며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제가 말하자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이러지 못했대. 근데 점점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가 생겼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도서관도 변화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제안한 조용한 학습 공간과 그룹 스터디룸, 구분이 실현된 거죠. 덕분에 이제는 혼자 공부하고 싶을 때와 친구들과 토론하고 싶을 때 각각 알맞은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방과 후 특별활동도 인상적이에요. 제가 소속된 영어회화 동아리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는 단순히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모임이었는데 학생들의 제안으로 이제는 한국 문화를 영어로 소개하는 영상도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한국 학교 생활을 소개하는 영상의 발음 교정을 도와주는데 이런 게 바로 오빠가 말한 한국만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너희 반 이번 제안 정말 좋더라. 어느 날 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반에서 제안한 과목별 온라인 질문 게시판 아이디어였어요. 수업 시간에 못한 질문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호응이 좋았대요. 체육대회 때는 더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직접 종목을 제안하고 규칙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전통적인 달리기, 줄다리기만이 아니라 e스포츠 종목도 포함됐어요.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것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급식 메뉴를 정할 때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대요. 영양사 선생님과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해요. 물론 영양소 균형은 지켜야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넣으려고 노력하신대요.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 방식도 인상적이에요. 얼마 전 한 학생이 지각을 자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단순히 벌점을 주는 대신 왜 지각을 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더라고요. 알고 보니 버스 노선 때문이었는데 학교에서 관할 관청에 건의해서 버스 시간을 조정하게 했대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오빠의 말이 더 깊이 이해됐어요. 한국의 발전은 단순히 시설이나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반영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하지만 그 일각을 통해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노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죠.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단순한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다 며칠 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말씀드렸죠. 저 돌아가기 싫어요.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순간 부모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곤 제니퍼 모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거기 교환학생으로 간 거잖아. 알아요. 하지만 여기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고 내가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오빠는 제 방에 찾아와 킥킥 웃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동생이 한국 매력에 푹 빠졌나 봐. 오빠가 그러는 거 봐. 오빠도 여기 와서 계속 있잖아. 그래도 난 대학생이고 넌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결국 부모님께서 타협안을 제시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대학에 가고 싶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아쉽지만 지금은 일단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짐을 싸면서 한숨이 나왔죠. 민지가 준 한글 교과서, 급식실에서 몰래 가져온 젓가락, 체육대회 때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야, 울지 마. 짐 정리를 도와주던 오빠가 말했어요. 2년 후면 또 올 수 있잖아. 그때는 내가 취업했을 테니까 대학생활 제대로 알려줄게. 그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꼭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한국의 더 깊은 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국 전날 오빠가 서프라이즈로 치킨 파티를 열어줬어요. 민지랑 반 친구들도 다 왔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한국어 더 잘해서 와야 돼. 걱정 마. 너 한국말 이제 완전 늘었어. 아니야. 아직도
이쁘다랑 예쁘다 구별 못하잖아. 다들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그저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고 싶은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아, 그리고 오빠가 몰래 한국 대학 입학 정보를 프린트해서 제 짐 속에 넣어뒀더라고요. 역시 오빠는 오빠네요. 티격태격해도 이런 면에서는 누구보다 잘 챙겨주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더 멋진 한국을 보여줄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오빠가 말했어요. 약속해? 약속. 근데 그 전에 제발 젓가락질 좀 연습해와.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